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월의 임수용신법이죠. 인월의 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월의 임수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임수용신법 인월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목으로 설기가 심하면 인성과 비겁으로, 인성, 인비, 금수운이 좋은 거고, 내가 수생목으로 설기가 많이 된다, 왕하게 된다, 그러면은 금수, 인비운이 좋은 거고, 인월이니까 아직 양력 2월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지가 차가우면 조우로서 활을 쓴다. 조우로서 활을 쓴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많아 충분하면 물이 흘러넘치면 무토를 용신으로 잡고 병화, 정화, 운이 올 때 좋다. 이 우리가 을목의 진신은 병화였듯이 임수의 진신은 뭘까요? 임수의 진신은 무토예요. 무토를 제일 반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 이 진신인 무토가 용신일 경우에는 더더욱 좋겠죠. 자, 일단 그 사례에 따라서 좀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임수의 진신은 무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어요. 인월의 임수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 이렇게 있는 거는 천원일기격이라고도 하고, 그죠? 천원일기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목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임목, 그리고 진토. 진토는 임묘진의 진토지만은 우리가 차갑다, 뭐 뜨겁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우상으로는 진토는 차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월에 임수가 떠 있고 음의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주가 전체적으로 차다. 그래서 인중, 병화, 그리고 임목을 용신으로 쓴다. 따라서 이 목화운이 좋다라는 목화운이 좋다라고 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고 목화운이 좋다. 이런 천간의 이런 기운이 한 가지 기운으로 있을 때 천간으로는 화운이 오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죠. 그죠? 이럴 경우 화운이 오면 아주 안 좋다. 토운이 오면 어떨까요? 토운도 오면 안 좋아요. 이럴 때에는 천간으로는 금, 수, 목운이 좋다. 지지로는 목화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역시 위 사주와 똑같고 일지만 다르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나의 기운이 식신으로 다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수생목 하다 보니까 나는 약해요. 이런 사주를 종합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식신에 종한다. 그래서 종합격으로도 보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런 사주, 임수일간이 이민시다. 그러면은 육임축한격이라고 해서, 그죠? 임수가 해수 녹을 합내한다. 녹을 끌어온다. 라고 해서 이 사주의 인중의 무토, 관이 있지만, 무토 관이 있지만, 어쨌든 인중 무토보다는 이
해수, 그러니까 녹을 땡겨오는, 녹이라고 하면은 녹봉이 되고 나의 직책이 되잖아요. 그죠? 나의 어, 그, 그 경제활동,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녹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육임충합격일 때 그런 거예요. 또한 운도 운을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종화, 식상으로 종하기 때문에 그 목화운이 좋은 거예요. 목화운이 좋다. 대운에 따라서 금수를 용신으로 쓸 것인가 하는 거는 일단 물음표로 남겨놓고, 어쨌든 이 사주도 위사주와 마찬가지로 천간으로는 금수, 모군이 좋겠고, 화운은 가장 안 좋고 토운은 또 안 좋아요. 지지로 봤을 때에는 수는 보통이고 목은 화운을 쓴다. 목화운이 될 때 더 좋다. 지지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사가 된 사주네요. 이 사주는 어떨까요? 인월 식상이지만은 이렇게 음의 글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조로서 천간에 있는 병화를 씁니다. 도덕에 올랐다 는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는 인호술 되네요. 그죠? 식재가 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인성이용신이다. 조우는 역시 다 맞춰졌어요. 그죠? 조우 맞춰져 있다. 금이 용신이다. 자, 다음 사주. 이번 사주는 인호, 묘진, 조우는 맞춰져 있고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약하다. 그죠? 조우는 해결이 되었고 나는 약하니까 수용신, 금수운이 좋다. 도둑이 대한 일어났는데 올라갔는데 35세에 사망을 하였다. 그쵸. 대운을 봤을 때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신약한데 식재운으로 가다 보니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일찍 사망한 사주가 되겠고, 어쨌든 젊은 나이에 내 힘을 좀 많이 뽑아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고, 이 사주는 인묘가 있죠. 그죠? 병화 있고, 차갑다, 신진, 차가운 글자 있다. 라고 보면은, 어쨌든, 신강신약을 따지기 전에 이 사주는 조우로서 병화를 쓰자. 은행가의 명이다. 그렇죠. 편제가 이렇게 월간에, 투간에 있죠. 그러면은 사회적 자리에 편제성이 이렇게 있다 보니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저런 편제, 그러니까 돈을 융통하고 굴릴 수 있는 그런 명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돈을 인묘진으로 내가 가져오죠. 합으로 가져온다. 방합으로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부자가 되겠죠. 또한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견이 또 나쁜 역할을 해주지는 않는다. 수생목의 목생화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견이 아주 나쁘진 않다. 그죠? 자, 이번 사주 차갑죠. 그렇죠. 음이 있다. 인목 옆에 음이 있고 천간으로 금 떴다. 병화 용신. 운이 동남으로 흘러서 잘 풀린 것 같고요. 이 사주 이 사주는
임수 입장에서 양인이 있죠. 자는 임수 입장에서 임자는 임자가 양인이 되죠. 임자 양인일 경우에는 이 별격 체계로 가서 평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양인 평관격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데 천관으로는 화, 토, 운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간목은 병이 됩니다. 왜냐면은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간목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 토, 운이 좋고 금운도 괜찮은 거죠. 금금목을 해주니까요. 그죠? 신금의 역할도 좋습니다. 지지를 봤을 때는 지지는 어쨌든 용신이 천간에 있으니까 이 무토를 잘 살리는 운이 좋다. 지지도 역시 화토운이 좋다. 왜냐면은 이 무토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운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주는 어떨까요? 나의 힘이 이렇게 식상으로 설계가 되고 이렇게 토의 기운으로 극을 받네요. 그죠? 그러면은 설기도 왕하고 나를 극하는 기운도 강하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극설교화라고 하죠. 극설교화일 경우에는 용신을 인성으로 잡는다. 그래서 유금이 용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유금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식신이 이 편관 살을 치죠. 그죠? 살을 쳐가지고 제살태과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제살태과라고 한다. 유금이 없을 때에는 제살태과.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용신이 되는 거죠. 유금이 있어서 유금을 인성으로 쓰는 거고, 만약에 유금이 없을 경우에는 무토가 용신이 된다. 무토가 용신이 된다. 자, 다음 사주. 이렇게 봐도 인호의 천간으로 병화가 이렇게 떴네요. 그죠? 신약해서 경금이 용신이다. 용신이 뿌리가 없어요. 용신은 좀 건강해야 좋은데 용신이 뿌리가 없다. 용신이 불량하다. 좀 힘들게 살겠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인사형에 불화 떠 있고, 이 경우에는 이 자진에 임수 있고 자진에 인성,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 그 첩신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일간 같은 경우는 내 뿌리가 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으로 인비가 첩신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불약이다.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 그래서 식재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금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경금이 인비가 첩신이 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는 약이 돼요. 약하다. 신약이 된다. 그러니까 첩신이 되어 있을 경우에나 신강이지, 만약에 멀리 있으면 신약으로 본다. 다음 사주. 인월에 천간으로 지지로 차가운 글자가 있죠. 신자진이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차갑다.
화토, 화토운이 좋다. 진신체계로 가자. 그러면 정관으로는 화운, 토운이 좋다. 이모운에 현령이 이르렀고 갑신운에 사망을 하였다. 이 무토가 용신인데 용신의 글자를 이렇게 목국토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운에서 목국토를 하니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어쨌든 용신이 극을 받아서 저 운에 안 좋았고 자 어쨌든 또한 이 사주가 또 양인 편관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내 세력이 강하니까 무토가 용신이다. 어쨌든 이 무토 용신을 극하는 시점은 안 좋고 그리고 또 오운이 와서 양인을 형충하는 양인을 형충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수술수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인을 충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인은 형충하는 운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는 이 운에 그러니까 사망을 하였을까라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뭐 사망하셨겠죠, 그죠? 어쨌든 뭐 오늘날의 사망에 이르진 않더라도 어쨌든 안 좋은 일은 겪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다음 사주 인호의 병화 떴고 인호술의 병화 떴고 정관으로 복이 떴네요. 이럴 경우에는 약하죠.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잡을 때 이 병화는 병이 됩니다. 화가 병이다. 기해대운 김효년 바람이 났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정해대운 김효년의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화가 병인데 화급금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정화까지 뜨면서 화급금을 한다. 인성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용신이기도 하고 인성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사상이고 나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나의 그런 그러니까 그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생각들이 화급금으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멈춰야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브레이크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작용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연으로 봤을 때에는 묘년이 어떠냐? 상관의 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식신상관이 혼잡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식상이 혼잡이 된다. 특히 상관이 뜨는 시점에서 더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관,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진 않는 거죠. 왜냐면 인성이 용신이었을 때 그런 거고 이 상관이 안 좋은데 상관이 정관을 데리고 왔네요. 상관이 정관을 같이 오다 보니까 바람이 나는 거고 특히 이 묘라는 글자가 인옷을 화명의 묘는 도화의 글자잖아요. 그죠? 묘는 도화의 글자다. 도화와 관성이 같이 나에게 묘술합으로 나한테까지 온다. 묘술합을 하는 거죠. 묘술합을. 그리고 정관이 기토탁임을 시켜버리니까 어쨌든 이 시기에 누군가와 인연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바람이 나고 개미년에 별거를 하였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죠?
별거 있나요? 일단 일지, 가정궁이 형충될 때 그런 현상들이 더 생긴다. 가정궁이 형충될 때, 내 가정이 가정을 흔들어 놓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생기는 거겠죠. 묘월의 임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임수, 그러니까 인월보다는 묘월이 조금 더 봄으로 가는 봄의 시점인 거고, 묘가 해묘미 국을 이루게 되면은 설기가 더 심하게 되죠. 그죠? 목으로 설기가 심하면, 그래서 약해지면은 금을 쓴다. 신근경금을 쓴다. 내가 묘월의 임수지만 신강하면 무토, 진신을 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갔네. 자, 이사주 역시 이렇게 내가 약하지 않고 편관이 떠 있죠. 무토, 용신이다. 화토운이 좋다. 그러면 화토운이 좋은데 이 을목은 안 좋다. 그죠? 용신을 극하는 을목은 안 좋다. 을목이 안 좋은데 나의 인성이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인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어쨌든 화토운이 좋다.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묘월의 임수잖아요. 그죠? 묘월의 임수다. 잠깐만 이렇게 인호술도 되고 인묘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식재가 왕하죠. 식재가 왕한 상태에서 천간으로 관성까지 떴네요. 이러면은 약하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쓴다. 금을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묘월에 이렇게 목이 떴네요. 상관이 무척 강하죠. 그리고 묘술합에 화도 있네요. 그죠? 식재관이 강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가 내 편이 아니죠. 그러면은 내 편인, 그러니까 금수의 기운이 운이 좋다.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목이 병이죠. 그러면은 병을 치는 금운에 발전을 하게 된다. 목이 병이다. 자, 다음 사주. 인묘진 이렇게 목국을 이루고 있네요. 그죠? 인묘진 설기로 심하다. 인묘진 설기가 심하다. 그러면은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럴 경우에는 천간으로 화운이 가장 안 좋겠죠. 천간으로 금이 용신인데 화가 오면 가장 안 좋겠다. 다음 사주 이렇게 인묘진에 이렇게 위에 토도 있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약하죠. 그러면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병이 있네요. 수운도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병을 제거해주는 그런 수운도 좋다. 지지도 역시 금수운이 좋겠죠. 금수운이 좋다. 지지도. 다음 사주 쉽죠. 사례가 묘월에 을목 떴죠. 오술에 토도 있고요. 약합니다. 이런 사주. 그죠?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설기가 심하죠. 그죠? 역시 묘에 목이 떴죠. 그죠? 진사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5월에 정화도 떴고요. 5에 정화도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식상으로 종하고 종재, 그러니까 식상이 재성을 받으니 종화 종재격이 된다. 그죠? 종화 종재격이 되겠네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했을 때에는 종화 종재니까 식재, 식재운이 좋다. 관운은 어떠냐? 식재관, 토운도 나쁘지 않다. 식재관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러면은 목화 토운으로 흐르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목화 토운으로 흘렀을 때 좋고, 인비운으로 운이 왔을 때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인비운으로 왔을 때는 안 좋겠다. 자수가 오면은 자묘형의 좌우충을 하니까 좀 안 좋겠다. 해수가 오면은 그래도 해묘 목에 목생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수는 좀 받아주지만 자수는 더더욱 안 좋겠다. 이런 사주에서 유금은 어떤가요? 유금 묘유충을 하기 때문에 유금 좀 안 좋다. 신금은 어떤가요? 신금도 역시 좋을 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월과 묘월의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월, 묘월의 용신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임수의 진신은 무토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설기가 왕하면 인성과 비거운이 좋다. 인비운이 좋다. 설기가 왕하면 인성과 비거운이 좋다. 그리고 차가우면은 당연히 화를 용신으로 쓴다. 인월 같은 경우. 극설교가는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만약에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제살태가가 돼서 약한 살을 용신으로 본다. 그렇게 되었고, 양인 평관격에서는 평관이 강하면 양인을 용신으로 잡고, 양인이 강하면 평관이 용신이 됩니다. 양인 평관격의 특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임수 같은 경우는 진신을 무토로 잡기 때문에 진신무토가 용신이 된 경우가 더더욱 좋겠다. 그리고 종합격, 유김충한격, 해수가 없어도 녹이 있는 사주가 된다. 그러니까 인월 옆에 차가운 글자가 있으면 조우를 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인 옆에 차가운 글자가 있다. 그럼 조우를 보자. 그래서 인월의 임수는 목으로 설기가 심하면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잡고, 지지가 차가우면 병하고, 물이 많아 충분하면 무토로 막는 운이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